PBV, PBV, PBV. 야, 이 새끼들 노렸네. 이거 발음하기 더럽게 힘드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니로 플러스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로 이번에 신형 나온 2세대 모델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니로 플러스는 1세대에서 조금 디자인이 바뀐 모델로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보통 자동차가 출시가 되면 사용자, 그러니까 운전자에 맞게 출시하는 게 바로 자동차잖아요. 자동차의 기본이 바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전자 중심으로 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기아의 니로 플러스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니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PBV. 야, 이 새끼들 노렸네. 이거 발음하기 더럽게 힘드네. 뭐냐면 이전까지는 운전자 중심으로 차를 만들어냈다면 PBV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맞게 만들어낸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전기차가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미래로 가면 갈수록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율주행 같은 운전에서 이제 운전자가 필요가 없는 운전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에 뭐 캠핑, 차박 이런 많이 하잖아요. 아마 점점 시대가 더 변할수록 더 활용도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니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택시 전용으로 출시한 최초의 전기차예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야, 요즘에 전기차 택시가 많다 보니까 야, 유지비가 저렴해서 택시를 전기차로 뽑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유지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한 유지비를 가지고 있고요. 출고가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일단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조금 더 지원이 되는데요. 서울시 기준 원래 이제 지자체랑 이제 국가 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 하면 한 9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오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라에서 한 200만 원, 지자체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3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출고할 수가 있는데요. 니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트림이 있거든요. 라이트 트림이 4,420만 원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3,000만 원 초반에 구매할 수가 있고요. 서울시가 아닌 이제 다른 조금 더 지원금을 좀 더 많이 받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후반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택시 전용 전기차 모델 니로 플러스가 출시가 됐는데 두 가지 모델로 나옵니다. 하나는 택시 전용, 나머지 하나는 영업 전용으로 나오는데 영업용으로도 뽑을 수가 있고 캠핑용으로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니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트림도 있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와 에어가 있고 영업용과 일반 이제 출시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어와 어스가 있습니다. 라이트가 이제 가장 저렴한 거, 그 다음에 에어가 중간, 그리고 어스가 가장 최상위 모델이죠. 이 두 차량이 겹치는 거는 딱 에어가 겹칩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조금 더 빠져요. 전동 시트 이런 그냥 편의 기능들, 열선 핸들 이런 것들이 빠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택시 라이트 트림에는 컴포트라는 게 있어요. 전동 시트, 그다음에 열선 핸들,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컴포트로 빼놓은 옵션이 있습니다. 150만 원 더 위에 있는 에어가 있습니다. 에어는 두 차량 다 가격이 똑같은 4,570만 원이에요. 가격은 동일한데요. 여기서도 재미난 게 있습니다. 택시 전용 모델로 출시한 거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싸면 쌀수록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똑같은 에어지만 옵션 가격이 택시 모델이 좀 더 쌉니다. 드라이버 와이즈 1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이에요. 드라이버 와이즈 1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업용이 70만 원인데 택시 전용 모델은 66만 원이에요. 4만 원 정도 저렴하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2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입니다. 이 드라이브 와이즈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방 경돌, 뭐 후방 추돌 경고 이런 거 옵션이고요. 그다음에 이 택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 더 저렴한 38만 원입니다. 전자식 룸밀러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그리고 택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이에요. 한 2, 3만 원씩 다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또 있죠. 바로 저 옵션의 차이예요. 아까 이 택시 전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에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컴포트 패키지가 이제 들어가고, 영업용과 일반 니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와 어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위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어스 트림이 있는데, 어스에는 캠핑 패키지, 이게 170만 원이거든요. 요걸 추가하면은 이제 러기지 스크린이나 이제 등받이 평탄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트렁크 열면은 LED 불빛 들어오거든요. 요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 바로 V2L이 들어가는 거죠. V2L은 이거 실내에서 전기 이제 끌어다 쓰고 막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요거 타고 또 캠핑도 좀 갈 건데 얼마나 이제 유용한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예, 그런 옵션들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차이점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이 택시는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올인원 디스플레이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옵션이에요. 37만 원 옵션인데, 이게 뭐냐면 택시 미터기가 아예 여기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쓰는 것들에 대한 뭐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계약이 거의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8,000대 넘게가 계약이 됐습니다. 한 4,000대 반 정도가 이 택시용으로 계약이 되고, 나머지 반이 영업용으로 이제 계약이 됐는데, 아까도 잠깐 이제 유지비 때문에도 구매한다고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요즘 도로에 전기차 택시가 이렇게 많이 보이냐? 바로 부재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예전에 이제 택시 TV 이제랑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저희도 배운 건데, 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부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환경과 뭐 이게 연관이 돼 있어서 며칠 이렇게 일하면은 그 다음 날에는 필수적으로 쉬어야 되는, 그러니까 4일 일하면 뭐 하루 쉬고, 뭐 6일 일하면 하루 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재인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며칠 일하고 며칠 쉬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전기차는 그 부재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는 게 바로 이 전기차의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세히 보면은, 야, 이거 왜 2세대가 출시가 됐는데 1세대 디자인으로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 가격도 저렴하지가 않아요. 뭔가 엄청 크게 차이 날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세대가 한 15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얘는 이제 150만 원 저렴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가져왔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2세대를 출고를 했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택시나 이렇게 굴러다니면은 이렇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니로 플러스로 전기차 전용 모델과 영업용으로 따로 빼놓은 거죠. 근데 1세대 니로랑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안개등 디자인이 지하에서 요즘 보여주고 있는 Y자 디자인과, 그리고 이제 B필러랑 이 뒤쪽이 후면부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실내 휠 베이스는 이제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 전장이 한 10mm, 1cm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 시트의 배열로, 그리고 이 전고가 무려 80mm, 그러니까 8cm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이전 1세대보다도 훨씬 더 넓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행 가는 거리도 또 중요하잖아요. 택시이기 때문에 이제 주행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주행 가는 거리는 그냥 일반이 393km 주행 가능하고요. 도심 같은 경우에는 432km 정도가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17인치 휠 기준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충전구가 이 앞쪽에 있죠. 여기 이제 LED 등이 나오고 이쪽 앞에서 충전할 수가 있는데, 이 충전구 위치도 조금 호불호가 가 있어요. 앞이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1세대 플랫폼으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이 충전구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앞에 있어요. 그거는 영업용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간단히 한번 또 둘러를 보면요, 일단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요. 달라진 점을 이제 꼽자고 하면요, 영업이랑 휴무 이런 식으로 바로 이 계기판에 나와요. 올인원 디스플레이가 바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약에 영업이면 영업 누르면 여기 위에 이제 그 영업 버튼이 뜨고, 휴무면은 여 위에 휴무가 이렇게 좀 뜨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니로 이전에 1세대 타셨던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니로는 다 만족스러운데 디자인이 가장 구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잔고장도 많이 없고 실내 공간도 넓고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로는 니로만한 차가 없다고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1세대에 못생겼던 부분들을 조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달라진 부분들이 저는 이 니로 플러스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는 이 컵홀더 있잖아요. 이게 되게 참 사용하면 할수록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컵홀더를 사용 안 할 때는 요거를 좀 이렇게 접어놔서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는 수납 공간이 따로 들어가 있죠. 아, 요건 그거네.
선글라스 들어가는 거고 LED 등이 안 들어간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택시 전용 모델은 조금 더 달라진 게 여기 보면은 손잡이 있죠. B필러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여기에 컬러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일반 모델에는 컬러가 따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방걸이, 요것도 이렇게 포인트로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요 손잡이도 색깔이네. 이 손잡이도 다른 컬러로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C타입 단자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랑 어스 이렇게 또 차이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에어에서 어스로 넘어가면은 한 어스가 4,690이고 에어가 4,570입니다.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123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어스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1이랑 그 다음에 전자식 룸밀러가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요게 금액으로 따지면 95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에어랑 어스가 123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면 33만 원 뭐 요 정도가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스 살 바에는 에어에서 그냥 드라이브 와이즈 1이랑 전자식 룸밀러 넣으면은 오히려 싼 거 아니야, 왜 어스를 33만 원 더 비싸게 주고 사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스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요. 통풍 시트랑 에어로 타입 와이퍼가 어스에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타면은 뭐 평탄화를 많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평탄화를 사실 되지는 않았고요. 조금 튀어나오긴 했지만 시트가 이전 1세대 니로랑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구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실내 딱 타보면 되게 넓어 보여요. 니로 탄 것 같지 않고 약간 조금 거짓말을 좀 못해서 카니발 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게 레그룸은 뭐 이렇게 엄청 차이가 날 정도로 넓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헤드룸이, 와, 이거 뭐 그냥 되게 많이 넓어졌어요. 저는 택시 모델이면 2열에 폴딩 시트가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이게 지금 2열이 폴딩이 되지만 많이 위로 올라와 있죠. 일반 니로 플러스는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평탄화가 되어 있고요. 170만 원 넣으면은 이 캠핑 패키지가 들어가는데요. 요게 이제 평탄화 작업의 기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받았을 때 이거는 도대체 뭘까? 이 용도는 뭘까 했는데 이게 이제 평탄화. 왜냐면 여 끝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추가로 이제 애프터마켓 제품 사서 평탄화를 또 시켜야 되는데 이 170만 원에 평탄화 보드가 달립니다. 1열에 이제 운전석 조수석 시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벨트 형식으로 거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게 테이블이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탈부착식이에요. 트렁크를 이제 크게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떼놓고 있다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거 올려놓고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요 LED 등, 요것도 캠핑 패키지를 집어넣어야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등이 요게 두 개가 들어오네요. 이쪽에 이쪽 두 개가 들어오고 요거를 끄고 킬 수가 있습니다. 오, 야, 좋다. 쟤는 아무것도 없잖아. 얘는 이게 불 끄고 킬 수 있고, 근데 여기 아쉬운 게 여기도 좀 불이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 않나? 보통 이렇게 이 트렁크를 열어놓고 여기에 이제 막 선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도 사용하잖아. 자, 제일 큰 게 바로 이제 V2L이에요. 요거 일반 택시 모델은 보이는 것처럼 V2L도 안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캠핑 테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레일조차 안 들어가 있어요. 캠핑할 때 전기를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이오닉이 3000W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카니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차에도 콘센트 있잖아. 근데 요게 전력량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노트북 충전이랑 그다음에 뭐냐 그 등 따시게 하는 거, 전기장판 그 정도만 돌아갈 정도가 되는데 V2L은 많은 것들을 전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포트 기본이고 뭐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니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500W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보다는 한 반 정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수납 공간은 똑같고 2세대는 요걸 빼가지고 이 밑에도 홈이 공간이 있어서 나는 좀 트렁크를 깊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용했었는데 1세대 모델이다 보니까 그거는 빠지고 대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게. 자, 오늘 여러분들께 니로 플러스 택시 모델과 그 다음에 일반 모델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두 차량의 출시가 지금 된 거를 보면요, 그냥 단순히 뭐 구색용으로 출시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전기차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미래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미래에서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차 구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나 영업용으로 써야 돼.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조금 저렴한 모델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 실내 공간도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넓어야 돼. 이런 것들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 목적에 맞는 PV 모델이 되게 출시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아 자동차에서는 이 PV 이 시장의 1등이 되기 위해서 니로 플러스를 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그냥 작은 포인트의 변화로 사용 목적에 맞는 차들을 출시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니로 플러스 캠핑카를 타고 캠핑 또 가봐야죠. 문파크 준비됐어? 짐 챙긴 거? 해야죠. 바로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도바! 들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파몰에 포켓몬이 찾아왔어요. 요즘 포켓몬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파몰에도 포켓몬 피규어 방향제가 입점하였습니다. 이거는 차량용 방향제이기도 하지만 피규어 방향제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피규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피규어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엄청난데요. 메타몽, 마자용이랑 얘는 프린, 거치대인데 거치대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요. 뽑아서 송풍구에 거치를 하셔도 됩니다. 밑에 스티커가 있는데 떼서 이렇게 착 붙이셔서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요거를 착 넣어주시고 얘를 그냥 탁 붙이기만 하면은 짜잔 완료. 19,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켓몬이 4마리이지만 전설의 포켓몬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향도 대박, 퀄리티도 대박, 가격도 대박.